네, 2부 첫 번째는 박규정 선생님께서 고대 티베트어 어도 복잡의 현대 티베트 방언에서 실현 양상 차이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대구대학교의 박규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발표의 목차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티베트어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본론 부분에서는 복자음의 실현 양상과 이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간단하게 맺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베트어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주변 국가의 티베트족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중에서도 온셋의 복자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티베트어 음절 구성의 특징 중 하나이고요. 이는 티베트어 철자법에서도 지금 현재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현 티베트어의 철자법은 17세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고대 티베트어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거의 완성된 티베터 철자법이 현재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티베터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티베터에서 온셋 복자음의 변화 양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티베트의 거의 제방언에서 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표의 주제가 되는 윗장 방언 같은 경우에는 소실 혹은 아주 일부분만 유지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여기 쓰여 있는 머리에 해당하는 음고라는 이 음, 단어에서 이 M과 G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라싸에서는 응고 혹은 꼬로 발음이 되고요. 네, 라카페에서는 응고로 발음이 되고, 시가체에서는 꼬로 발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예, 소실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티베터 복자음에 관한 기존 연구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개별 방언에 대한 분석 및 정확한 비교입니다. 그리고 친족 언어 비교 및 원시 티베트어 제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기타 유형의 연구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연구, 즉 본 발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라싸 방언 및 가르 방언에서의 티베트어 복자음이 현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기술을 하고 이를 최적성 이론을 통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베트어 복잡 실현 상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라싸와 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싸는 시장 자치구 라싸시고요. 시장 자치구 티벳 자치구의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르는 시장 자치구 즉 티벳 자치구 가르현에 있는데 이거는 현재 아리 지구에 있고요. 음, 인도령 잠카슈미르 지역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약 1090km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면 지도 중간에 남부 쪽에 라사가 있고요. 왼쪽에 서쪽 부근에 가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이두 지도에서 거리를 찍었는데 위치에 따라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약 1090km 내외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라사, 예, 여기가 가르입니다. 자, 티베트 문자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본자가 있고 앞에 저자가 붙을 수 있고요. 위에는 유두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발표문에서 상접자라고 적었거든요. 이거를 유두자라고 하기도 하고 상접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용어의 통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상접자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자 밑에 보면 첨족자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접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하접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기본자 뒤에 후접자와 제접자, 그리고 음절 구분 기호 등등이 붙을 수가 있는데, 후접자와 제접자는 현재 제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티베터 복자음이 자음이 두 개 이상인 그러한 단어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기본자에 상접자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기본자에 전접자가 붙어 있고요. 기본자에 하접자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 복자음 두 개의 자음이 어두에 올 때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 개가 붙는 경우는 기본자에 상접자와 하접자가 붙는 경우, 기본자에 전접자와 하접자가 붙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자에 전접자, 상접자, 하접자가 모두 붙는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VLNA, VD 뭐 이런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L은 voiceless라고 무성음이고요. NA는 non-aspiration이라고 해서 무기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VLA도 있는데요. 이거는 aspiration 기음을 유기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VD는 보이스트라고 해서 유성음입니다. 그리고 N은 이라고 해서 비음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정리를 했고요. 자, 어, 1번 표 같은 경우에는 복자음이 전부 단자음으로 변한 케이스를 제가 정리를 했고, 표 2 같은 경우에는 가르 방언에서 복자음이 일부 아주 남아있는 경우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 가로 방안에서 복사음이 남게 되는 조건을 좀 실현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면, 앞에 비음 n이 붙고요. 그 다음에 무성 무기음이 붙습니다. 다만 이때 이제 조건은, 원래 상접자가 l이거나 상접자가 m 또는 인 경우에, 어, 복자음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자는 유성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접자의 유무는 복자음 실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 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라싸 방언과 가르 방언의 일부 어휘들에서는 사실 복자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접자가 R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음에 가장 가까운 에, 자음이 선택이 되고요. 하접자가 R인 경우에는 권설음화 됩니다. 그리고 모음에 가장 가까운 자음이 유성장애음인 경우에는 무성음으로 변화. 자, 이에 따라서 제약 조건을 제가 몇 개 설정을 했는데요. 콤플렉스 온셋이라고 해서 이것을 온셋의 복합이 오는 것을 제한하는 제약을 하나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 온셋이라 그래서 온셋의 자음이 실현되는 것을 제한하는 자음을 또 하나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맥스 IO라고 해서 입력형이 반드시 출력형에 대응해야 한다는 예,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형에서 어떠한 분절음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자, 그다음에 peripherality라고 그래서 복자음에서 주변음을 실현시킨다라는 것인데, 모음에서 먼 분절음을 실현시키는 제약을 말합니다. 아이컨 TQAT라 그래서 입력형의 분절음 순서가 반드시 출력형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는 순서를 뒤섞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루트 컨소넌트 RCC라 그래서 루트 자음군 마지막에 아래 시연을 제한하는 제약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포미티라 오 제약은 출력형의 분절음이 입력형의 1대1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약입니다. 즉, 이 제약은 분자음이 융합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제약입니다. 그리고 보이스드 온셋 옵스트루언트인데요. 이것은 온셋의 장애음이 오는 것을 제한하고요.
다음에 ident feature라고 해서 대응하는 분자름은 반드시 같은 자질을 가져야 된다는 제약을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등급 관계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 등급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는데, 그 발표문과 이 PPT에는 그 과정을 좀 생략을 했기 때문에, 9개의 그 제약이 이러한 등급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요. 어, 니그둑스라는 아주 당시의 발음을 좀 모방을 해가지고 제가 발음을 했는데 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음절에 복자음이 있는데요. G와 D가 있죠. 자, 이것을 어, 표에 놓고 분석을 하게 되면 자, 복자음이 그대로 있는 것 경우에는 콤플렉스 온셋에 의해서 탈락이 되고요. 그다음에 G가 남는 경우에는 I contiguity에 의해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D가 모음에 가까운 D가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voiced obstruent onset에 의해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max IO에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뒤에 느낌표를 위반 횟수는 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탈락이 될 만한 가장 크리티컬한, 즉 치명적인 위반인 경우에는 느낌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어, 하접자가 R인 경우에도 비슷한 그 동일한 제약 등급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되는데 다만 어, 건설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좀 전에 가르 방언에서 복잡음이 유지되는 이러한 제약 조건에 대해서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를 토대로 제가 제약을 두 개를 더 설정을 했는데 온셋 컨디션과 네이절 마이너스 네이절 그리고 마이너스 코로널 CV라는 제약을 따로 설정을 했습니다. 온셋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주변음이 stop, approximate 그리고 voiceless가 아닌 경우에는 복잡음이 유지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이저, 마이너스 코너럴 CV 같은 경우에는 음절 첫 자음에 마이너스 네이절 혹은 마이너스 코로널 자실의 음이 오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이걸 다 설명을 지금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빡빡한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네이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로널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나 티읕 이런 계열의 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제약 등급 관계를 다시 좀 설정을 했는데요. 복잡음이 유지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약 등급 관계를 다시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병렬형식 분석이 아니라 도출형 분석 방식으로 제약 등급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즉 제약 등급 관계를 설명할 때 단계를 설정해서 제약 설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단계는 이런 식으로 10개의 제약이 등급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개의 제약이 등급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이제 을바라는 단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음절에 LB 복잡음이 오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온셋 컨디션에 의해서 모든 예, 단자음으로 변한 그 후보형들은 다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 이것을 이제 2단계 등급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해 보게 되면 어, 첫 번째 자음이 L인 경우에는 더 높은 상위의 제약에 의해서 탈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록 하위의 제약
아이덴타이오 F 두 개를 그 두 번 위반하고 있지만 첫 번째 분점 L이 N으로 변한 두 번째 후보형이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싸방과 가르방언의 차이는 제약 등급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할 수 있었고요. 라싸 방언에서는 컴플렉스 온셋 아이 컨티규이티, 보이스트 obstruent 온셋 요 세 개의 제약이 일단 상위에 있기 때문에 단자음화와 무성음화가 일어나고요. 루트 컨소넌트 RCC 때문에 무성 곤설음 파찰음으로 변하게 그렇지만 가르방언에서는 온셋 컨디션이 가장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복자음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밑에 있는 저 제약으로 인해서 첫 번째 자음이 비음 N으로 고정이 되고요. 무성음화가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규정 선생님께서 고대 티베트어 관련해가지고 발표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언어들도 연구하기 힘든데, 지금 고대, 그것도 이제 소실이 많이 된 티베트 지역의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시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후에도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